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입니다. 올해는 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강릉 같은 영동지방 그리고 영남지방은 30도를 훌쩍 넘은 곳도 참 많았는데 기온이 오르고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이럴 때는 병의 감염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 또 소독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은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와 함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주변 어느 곳에나 병원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좀 철저한 소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독의 개념이나 이런 필요성을 몰랐던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병에도 쉽게 걸렸고 목숨까지 잃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이 중세 시대 때는 흑사병이나 콜레라 같은 병균들이 발병하면 수만 명 정도까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전염성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 파악할 수 없었고 전염원을 없애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1874년 파리에 있는 병원에서의 절단 수술 뒤 사망률은 60%나 됐습니다. 와. 영국 에딘버러 병원에서는 수술 뒤 사망률이 43%, 미국 펜실베니아 병원에서는 24%에 달했습니다. 높은 사망률은 병원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왔는데요. 마취학의 선구자였던 영국의 제임스 심슨은 수술대에서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워털루 전장에서 영국 병사가 사망할 확률보다 더 높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총상 사망률은 65%였는데 총상 수술 뒤 사망률은 80%나 됐습니다. 전장에서 사망하는 것보다 수술대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수치네요. 병원에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게. 그만큼 세균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는 없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세균의 존재를 밝혀내고 소독을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네, 17세기 네덜란드의 레벤 후크가 현미경으로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네. 19세기 영국의 유명 외과 의사 조지프 리스터가 진료소의 환경이 환자의 부패한 상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소독법을 정립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의 화학자 파스테르가 질병과 미생물을 최초로 명확하게 연결해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병원성 미생물이라는 학설을 완성했습니다. 소독법은 이런 과정을 통해 계속 발전되었고 현재는 알코올과 수증기, 가스를 이용해 균을 없애고 있는데요. 전문가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 방법은 주로 이제 잘 알려진 알코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로 표면 같은 경우에는 락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멸균 방법으로는 고압 증기 멸균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121도씨의 수증기 속에 그 물건을 15분 이상 노출시키게 되면 그 균이 완전히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멸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혹시 이제 열에 너무 이제 민감한 물건이나 물체를 멸균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에틸렌 옥사이드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멸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식당이나 이런 곳에도 정말 세균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우리 집안 상태잖아요. 저도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하면서 네. 위생, 세균, 소독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집안의 세균 상태는 어떨까요? 네, 조사 결과 세균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것은 주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네. 도마의 세균 수치를 측정한 결과 732로 나타났습니다. 측정값 50은 세균 2만 마리로 추정하는데요. 네. 732면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네, 그 12 정도 곱하면 되겠죠. 14. 네. 예. 특히 주방에 서식하는 세균은 식중독의 주범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일 마시는 물이 나오는 정수기의 세균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요. 네. 물이 나오는 통로인 주입구의 세균 수치는 483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기의 세균 기준 측정치는 50인데 무려 10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이 닿는 문 손잡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 손이 닿기 때문에 높은 수치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우리가 자주 손에 쥐고 사용하는 리모컨은 세균이 1182나 됐습니다. 보통 욕실에서 젖은 상태로 보관되는 칫솔은 129로 측정됐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세균 수치는 3,300으로 2,085인 변기보다 많은 양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네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세균수가 대단한 것 같고 특히나 이 스마트폰에서 번식하고 있는 세균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아, 정말 스마트폰 같은 위생 관리 제대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쉽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손보다 발이 더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평소 생활할 때 어떻게 좀 소독을 하면 좋을까요? 네, 평소 상태에서 우리 손의 세균수를 조사하면 2만 5천여 마리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네. 몇 해 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신종플루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손 소독을 비롯한 개인 소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 등 일반 미용비누와 달리 항균 작용을 하는 손 소독제 용품으로 손을 씻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이 밖에도 간편하게 뿌리기만 하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쾌함까지 더해주는 항균 효과가 있는 섬유 탈취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 등 집안 청소를 할 때 물에 희석해 사용하면 우수한 살균, 소독 악취 제거에 표백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락스는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제품들 외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살균 및 소독 효과가 뛰어난 천연물질로 주방이나 냉장고 청소를 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건조하고 그리고 일광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라고 하는 것들은 수분이 있게 되면 미생물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건조를 잘 해주시면 어느 정도 소독 효과가 있게 되고 거기에 일광 효과를 더해 주시면 좋은 소독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댁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칫솔이라든가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항상 그 습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독해 주시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고 습기도 더 많아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세균이 쌓이기 참 쉬운 조건이 되겠죠. 집에서는 습기를 제거를 해줘서 건조하게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고 일광 소독 역시 잘 해줘서 건강한 생활 유지해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